자, 우리 준비들 수상 펴서 저번에 모르는 게 뭔지 질문도 안 했던 것 같아서 모르는 거 번호 좀 불러줄래? 연립방정식 펴봐. 자, 유형 84쪽 85쪽 질문 11번이 11번 또 없어? 자, 그 다음 8687쪽 질문 214번 14번 또 16, 17이요. 16, 17 또 17번. 응? 17이요. 17번 했어 방금. 또 옵션? 자, 그다음 8889 25번 25번 또 33 33번 또 37 37번 또 39번 또 35번. 35번 또 21번. 25번 했고 또 옵션? 27번. 27번 또 28번. 28번 또 28번 누가 한 거야? 소윤이? 네. 27번은 하나? 네. 또? 더 옵션? 한번 봅시다. 자, 511번. 정환이 주말에 뭐 있냐? 일요일에? 기억 안 나? 인찬이 뭐 했어 일요일에? PC방 갔어? 뭐 했어 PC방 가서? 피파 했어? 너 수현이 뭐 했냐 일요일에? 3. 어? 카페 다녀왔어요. 카페? 분조가 갔어? 아니면 스카 갔어? 생일 카페로. 어? 생일 카페. 생일 카페? 생일 카페가 뭐야? 그, 그게 뭐야? 연예인 어. 생일 맞이 해주고. 아, 거기 행사하러 갔다. 행사 구경하러 갔다 왔다고? 아, 뭐지? 저 웃음의 공감대가 형성이 전혀 안 되는데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 생일 카페 갔다 왔고. 아, 어쨌든 그 팬클럽 애들하고 그 연예인을 생일 축하해주는 그런 행사에 갔다 왔다는 거 아니야? 아, 누구? 저번에 말했던 애? 그 공연 보러 갔던 애? 네. 아, 이름은 생각나. 너는 뭐 했어? 홍대 갔다. 홍대? 한잔 하러 갔다 왔어? 홍대 뭐 했어? 친구랑 놀러. 남자친구랑? 아니. 남자친구랑은 안 갔어? 남자친구랑 언제 가? 네? 남자친구랑 언제 가? 홍대? 다음에 갈 거야? 건거 이거. 자, 그다음 상결이 농구했어 농구했어? 그래? 너는 일요일에 왔냐? 소연이? 가인 일요일에 뭐 했냐? 아무것도 안 했어? 선생님 뭐 달라진 거 없어? 머리가 어떻게 달라졌어? 아, 빨리 맞춰봐. 왜 말을 못해? 야, 쟤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던데 틀림없다 저거. 말을 못하노. 머리가 어떻게 달라진 것 같아?
뭐라고? 완전 지신 것 같아. 뭐래? 완전 지신 것 같아. 멋져지신 것 같다고? 아니 그냥 물어본 건데 왜 사회생활하라고 그래? 여기는 그런 선생님 부장님은 아니잖아. 자 일단 511번 좀 풀어볼게. 이거 수연이가 물어봤는데 511번은 나 연립방정식은 너네가 그 관계식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잖아, 그제? 관계식을 찾아내려면 뭔가 식이 인수분해가 되면 참 좋겠는데 위의 식도 인수분해가 안 되고 밑에 식도 안 되지.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될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2차 항을 없애는 거야. 2차 항을 소거한다, 없앤다라는 뜻이 소거한다는 뜻이지, 그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상수항을 소거하는 거야. 근데 얘 딱 우겨 봐봐. 뭐 하고 싶어? 6을 없애주고 싶지? 그래서 빼줄 거야. 여기 있는 식을 내가 뭐 어떻게 더하고 빼고 막 지지고 볶아서 만들어낸 식은 다 쓸 수 있는 식이거든? 그래서 나는 얘를 빼줄 거야. 그럼 빼게 되면 좌변은 x제곱, 그 다음 얘에서 얘를 빼는데 이게 더하기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xy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어서 x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관계식은 두 개야. 첫 번째 x가 0이거나 두 번째 x랑 y랑 같거나. 그럼 두 가지로 방정식을 다 풀어야 해. 자, x가 0일 경우에는 남아있는 게 요것밖에 없지. 위에 식에다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y제곱이 2가 되니까 x가 0일 경우에 y는 풀마 루트 2가 가능한 거야. 이렇게 해가 두 쌍이 나온 거지. 0, 루트 2랑 0, 마이너스 루트 2랑. 그 다음 요것도 집어넣고 이거 풀면 돼. 여기는 y를 전부 다 뭘로 바꾸면 돼? y랑 x랑 같으니까 y를 다 x로 바꾸면 되겠지? y를 x로 바꾸면 이게 3x제곱인데 마이너스고 얘가 3x제곱인데 플러스니까 얘는 둘이 없어지고, 그치? 그러니까 2x제곱이 6이니까 x제곱은 3이고 그러면 x가 루트 3이거나 x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그럼 그거에 따른 y는 똑같은 거니까 루트 3하고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선생님 머리 염색을 했거든 집에서. 색깔이 좀 반짝반짝한가요? 얘들아 여기 분위기가 좀 무서워서 좀 알고. 자 이거 됐냐? 이해? 수현이 됐어?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알파 베타가 얼마야 수현아? 예? 0이지 0. 여기서는 얼마야 알파 베타가? 3. 얘도? 3.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럼 514번. 자 이렇게 됐을 때 실수 x, y를 구해라. 우선은 여기서도 우리가 살펴볼 점은 여기 주어진 연립방정식은 물론 인수분해가 안 되고 인수분해가 안 되지 지금 각각의 식이. 그러면서 그럼 내가 과연 이렇게 풀 것이냐라고 접근을 했을 수도 있는데 얘는 x랑 y를 서로 바꿔서 대입을 해주면 x 자리에 y를 y 자리에 x를 집어넣어줬을 때 식이 똑같아요. 그지? y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x는 2다. 원래 주어진 애랑 똑같지?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우리가 대칭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칭형이 되는 이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푸냐면 너네가 x 더하기 y를 a라고 놓고 x, y를 b라고 놓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서 a랑 b의 값을 먼저 찾아야 돼. 한번 해볼게 선생님하고. 자 위에 있는 식은 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보이는데 얘를 x 더하기 y랑 xy로만 표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요 식이 어떻게 되겠어?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x
xy 그 다음에 플러스 x 플러스 y는 2다 이런 식이 되겠지 전부. 이해되지? 그 다음 밑에 있는 식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xy 이것도 다 바꿀 거예요. 이걸로만. 그러면은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xy는 1이다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만들어져. 얘를 a, b로 바꿔볼 거야. 그러면 a제곱 그 다음 얘는 요게 플러스 a지 플러스 a 마이너스 2b는 2 이렇게 되고 밑에 있는 거는 a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b는 1이 되는 거야. 자, 요거를 연립을 해서 먼저 구할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얘를 먼저 풀 건데 얘도 인수분해가 안 돼서 관계식이 안 얻어지지. 그러니까 너네는 2차항을 소거하거나 아니면 상수항을 소거를 해서 관계식을 얻으면 돼. 근데 얘는 2차항을 소거하기 딱 좋게 생겼지. 그래서 2차항을 빼버리면 위에서 밑에를 빼면 a-b가 되고 오른쪽은 1이 되겠지? 그럼 나는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다시 집어넣어서 a랑 b 값을 먼저 찾아야 돼. 그러면 b는 a-1로 우리가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뭐 둘 중에 쉬워 보이는 애에다 집어넣으면 돼. 밑에가 좀 쉬워 보이지? 밑에다 집어넣을게. 이해되니? 그렇다면 밑에 있는 식은 a제곱에 마이너스 b를 대신해서 요걸로 a에 관한 식으로 집어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고 오른쪽이 1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에서 이제 a 값이 나오지. a가 몇이야 이러면 1 또는 a가 0이 되겠지. 그치? 그럼 a 값이 1일 때는 b 값이 0인 거고 a 값이 0일 때는 b 값이 마이너스 되겠지. 그럼 나는 여기에서 원래대로 다시 원상 복구를 시켜볼 거야. 그러면 요 n은 어떻게 복구가 되냐면 a를 x 더하기 y로 놓고 그러니까 x 더하기 y가 1이고 그 다음에 xy가 0인 애랑 같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요렇게 x 더하기 y랑 xy 값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너네한테 xy를 해로 하는 방정식이 있었다고 쳤을 때 그 해가 더한 값이 1인 거고 그 다음에 곱한 값이 0이라고 준 거니까 나는 합과 곱을 보고 거꾸로 방정식을 작성을 해줄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거꾸로 작성을 하게 되면 t제곱에 그 다음에 합이 1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t가 돼야 되고 곱이 0이려면 상수항이 없어야 되겠지?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두 근을 하나는 x고 하나는 y였다라고 놓을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야 두 분의 합이 1이 나오고 두 분의 곱이 0이 나오게 선생님이 세팅을 해준 거잖아. 거꾸로 합과 곱을 보고 식을 세운 거지. 그럼 이거 실제로 우리가 인수분해해서 값을 구할 수 있지? 0 아니면 1이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한 번은 x가 0이면 또 다른 애는 1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또 한 번은 x가 1이면 y는 0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해서 해가 두 쌍이 나온 거고 나는 지금 얘를 풀어서 두 쌍을 찾은 거고 또 얘를 풀어서 또 해가 뭐가 나오는지 봐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요걸 다시 써주면 얘는 x 더하기 y가 0인 거고 xy가 y인 거니까 식이 어떻게 될 거야? 합이 0이고 곱이 y이 되는 식은 요렇게 생겼겠지? 그러니까 요 방정식의 해가 하나는 x 하나는 y일 거니까 요 방정식을 실제로 우리가 구하게 되는 해가 뿔마 1이죠? 그러면 그 두 개를 각각 xy가 나눠받는다는 얘기니까 한 번이 x가 1이면 y가 y이고 또 다른 한 번은 x가 y이면 y가 1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요 단계별로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대칭형이라는 유형이 있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정한 이해되니? 그 다음에 516번, 17번도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데 부정방정식만 설명해주고는 이걸 풀어라 했을 때 너네가 못 푸는 게 당연해요. 그렇다면 못 풀었으니까 선생님이 푸는 방법을 가르쳐줄 테니까 잘 보고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516번 보겠습니다.
자, x제곱에 마이너스 n-5의 x 플러스 n 플러스 2는 0. 자,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자, 두 분 알파, 베타가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m의 값은 자, 어떤 조건을 하나 달아놨는데 근이 자연수예요라고 조건을 달아놨어. 그때 너네는 m은 얼마가 나올 수 있어?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여기서는 문제 푸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안 풀렸던 애는 풀이 방법을 외워야 되는 거야.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n-5가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n 플러스 2가 돼요. 자, 여기에서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지수가 연립방정식에 총 몇 개나 들어가 있어요? 미지수 3개 있죠. 알파, 베타에 m까지, 그지? 근데 식이 몇 개밖에 없어요. 식이 2개밖에 없어. 식이 미지수의 개수만큼 나왔을 때 우리는 해가 한 쌍으로 나온다고 했어,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해가 원래는 무수히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근데 얘는 전제 조건을 깔아놨지.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야, 그 중에서 알파랑 베타는 자연수밖에 없대. 이러면 알파, 베타의 개수는 유한하게 나올 거라고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문제에서. 자, 그럼 우리는 얘를 부정방정식으로 풀 건데 어떻게 풀 거냐면요. 그냥 쉽게 여러분들은 얘를 그냥 연립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m을 없애줄 거예요. m을. 자, 얘 밑에 있는 애를 정리를 하면 m은 알파, 베타 마이너스 2지. 이걸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시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게 되지? 그러면 선생님이 알파, 베타를 왼쪽으로 넘길 거야. 그러면 문자를 선생님이 오른쪽으로 놓고 얘네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키고 숫자를 왼쪽에다 놓을게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7과 같다는 식이 되겠어요. 이렇게 보면 너네가 배웠던 부정방정식 모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자는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러면서 문자 둘이 곱해져 있는 애가 들어간 거지. 그럼 너네는 어떻게 풀어야 돼? 얘랑 아무거나 옆에 보이는 애랑 인수분해를 먼저 해야 되죠. 알파로 2개를 묶습니다. 얘랑 얘랑 묶을게요. 알파로 묶게 되면 베타 마이너스 1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아직 인수분해가 안 된 요 마이너스 베타라는 애도 강제로 선생님이 요 베타 마이너스 1이라는 모양으로 묶어버릴 거예요. 그럼 묶어주게 되면 마이너스에 베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로 묶어야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베타가 나오니까요, 그죠?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러면 내가 이 모양을 얘를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1을 분배해준 1은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양변에 1을 추가를 해서, 즉 양변에 1을 더해서 좌변은 이렇게 묶어준 거고 우변은 1을 더한 값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정방정식 푸는 방법이었죠?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어서 알파 마이너스 1에 베타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값이 8과 같다라는 애가 되고, 그러면 너네는 여기에서 문제에서 알파 베타는 자연수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우리는 유념을 해서 해를 직접 구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쓰겠습니다. 알파 마이너 1에 베타 마이너 1은 8이다라는 식을 적어놨을 때, 자, 알파랑 베타는 각각 자연수니까, 그제? 자연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뭐가 숨어 있는 거죠? 곱하기가 숨어 있죠. 곱하기가 숨어 있으니까 우리는 요 8이라는 값을 두 수의 곱으로 표현을 할 건데, 여기 알파 자리랑 베타 자리에 들어갈 수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과연 가능한 애가 뭘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1은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1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알파 중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게 1이니까, 베타 중에도 제일 작은 건 1이니까 얘네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두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8이 곱해서 8이 되려면 1 곱하기 8 혹은 8 곱하기 1도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4도 있고
4 곱하기 2도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경우 말고는 없겠죠, 그죠? 그럼 1 곱하기 8이 되려면 알파랑 베타의 값은 2가 돼야 되고, 그죠? 베타의 값은 요 계산한 결과가 8이 나오려면 베타 자리에 9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 8 곱하기 1이 되려면 반대로 9,2가 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4가 되려면 요 계산된 값이 2가 되려면 알파에는 3이 들어가야 되고, 계산된 값이 4가 되려면 여기는 베타 자리에 5가 들어갔어야 되겠지, 그죠? 그럼 반대로 하니까 얘는 5,3이 될 거고요. 근데 문제에서 베타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베타가 더 크지 않은 요 애들은 못 되는 애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n을 구해야 되니까 알파가 2고 베타가 9니까 n에 관한 식은 처음에 주어졌었죠. 여기에 2랑 9를 넣고 기준을 빼면 m은 11에다가 5를 이항하게 되면 16이 되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알파가 3이고 베타가 5일 경우에는 3하고 5를 집어넣어서 나는 m의 값을 구해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5까지 넘기시면 m은 13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둘이 더하면 29 나와요. 그러니까 난이도, 여기 옆에 있는 난이도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2차 방정식을 보는데 근이 자연수로 밑도 끝도 없이 그래놓고 개수 구해야 돼. 그러면 무조건 근과 개수의 관계로 부정방정식을 갖고 와서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고 못 푼다는 얘기야. 외워야 돼. 자, 그 다음 17번으로 보겠습니다. 517번. 자, 2차 방정식이 또 있네요. 자, 얘는 또 문제에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두 분이 모두 뭐라고 그래? 자연수라고 하래, 그지? 두 분이 정수래요. 두 분이 정수. 어떻게 해야 되지? 근거계수 연기 원졌습니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2m이고요. 알파 베타는 2m 제곱 마이너스 2예요. 자, 지금 식이 두 개인데 미지수는 세 개나 돼요. 그러니까 얘도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인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m을 없애서 풀어야 돼요. m을 없애서. 자, m을 없애려면 내가 없애고 싶은 문자가 m이야. 연립방정식에서. 그럼 관계식이 m은 얼마라고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시면 m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죠? 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정리된 관계식을 밑에 있는 m 자리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식이 너무 복잡한데요, 쌤?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도. 자, 그러면 집어넣고 한번 정리를 할 건데, 좌변은 알파 베타고 우변은 2가 원래 있었고요. m제곱이면 이걸 제곱하게 되니까 분모 분자를 각각 제곱하게 돼서 분모 제곱은 4고, 그 다음 분자를 제곱하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고 뒤에 마이너스가 또 있네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먼저 약분하면 이렇게 되니까 나는 분수가 있는 게 싫어서 양변에 2를 먼저 곱할 거예요. 2를 곱하게 되면 2알파 베타는, 자, 여기서 남아있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고요. 이쪽 항에도 2를 곱해주니까 이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방정식은 무조건 한쪽은 숫자, 한쪽은 문자, 그렇게 먼저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자를 오른쪽으로, 숫자는 왼쪽으로 넘기면, 자, 얘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애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가 나오니까 좌우에 있는 2알파 베타는 소거돼서 없어지겠죠, 그죠? 없어지겠지, 똑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얻어낸 식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4다라는 식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야, 근이 정수래. 그럼 이게 유한함이 나오겠지, 이걸 만족하는 값이. 그지? 이해돼요?
뭐 집어넣으면 되겠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니네가 요 좌변이 제곱 더하기 제곱의 합이잖아. 제곱의 합이잖아. 그지? 그럼 니네가 이 4라는 값도 제곱의 합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0 더하기 2 이런 식으로밖에 못 쓰는 거야. 그지? 이해돼요? 숫자 넣기 해도 돼. 굳이 이렇게 어렵게 안 봐도 되고. 정수 넣어서 뭐가 넣으면 참이 될까? 그러면 알파에 뭐 0 들어가고 베타에 2 알파에 0 베타에 y 되지? 반대로 2,0 y, 0 이렇게 네 가지가 가능하겠네요. 그랬을 때 모든 정수 m의 곱을 구하여라. 나는 m을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 요거는 내가 뭐 구한 거야? 알파랑 베타를 구한 거지. 그러니까 이걸 다시 집어넣고 m을 구하면 된다. 여기 있어. 되니? 자, 얘를 집어넣으면 m은 얼마야? 0하고 2를 넣고 계산해 주니까 1. 그래서 m은 1 나오고 이 형도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은 m의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0하고 y를 집어넣게 되면 y이 나오겠죠. 그래서 m의 곱은 y.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다. 얘는 반복해서 하는 방법을 그냥 외워서 머리로 푸는 게 아니고 손으로 푸는 거라서 손이 익숙해지면 돼요. 그럼 니네가 알아서 기기적으로 풀고 있을 거예요. 핵심은 m을 없애는 쪽으로 집어넣고 알파 베타에 관한 부정적 공식을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520번. 이 문제를 본 순간 선생님이 눈을 의심했어요. 내가 미친놈이 됐나 하고. 그래서 이게 뭐지? 일단 풀고 나서 답지도 한번 봤어요. 자, 일단 생각해봐. 너네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범위를 나눠야 되지. 그게 중학교랑 고등학교의 다른 점이라고 했지? 중학교 때는 너네가 절대값을 풀 수 있게 범위를 줬어. 딱 풀리게, 그지? 하지만 우리가 수상부터는 절대값이 주어지면 범위부터 나눠야 돼요. 그럼 봐봐. 내가 절대값 x를 풀어주려고 하면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x가 0보다 작은 거 두 가지가 생길 수 있고, 그지? 절대값 y도 내가 풀어주려면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y가 0보다 작은 걸로 나눠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얘네를 짬뽕을 시키면 나는 위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고, 그지? 두 가지를 동시에는 못 나오니까 둘 중에 뭘로 문제를 풀어나갈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고, 밑에서도 y를 절대값을 푸는 애 중에 보기가 두 개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결국 두 가지에서 네 가지가 나와. 요거 네 번 풀어야 돼요. 이게 미친 문제지, 그지? 이해됩니까? 뭔 소린지? 정원이 이해되니? 그럼 네 가지를 다 풀 건데 그 중에 답이 나오면 그만 풀겠습니다. 자, 1번. x가 0 이상, y가 0 이상일 경우에 대해서 연립방 정식을 풉니다. 자, 우리가 범위를 직접 설정하고 문제를 풀게 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설정한 거에서 뭔가 답이 나왔어. 그럼 걔가 반드시 답은 아니고 요 나눠놓은 범위에 반드시 해당되는지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둘 다 절대값이 그냥 풀리는 거예요. 즉 플러스로 그대로 나오니까 요 식은 뭐가 될 거냐면 얘가 그냥 x로 나온 거야 지금. 그러면 얘가 넘어와서 3x 더하기 y는 3이다라는 식이 되겠지, 그제? 그래서 너네가 풀어야 되는 게 3x 더하기 y는 3 이렇게 써야 돼. 자, 밑에 있는 식도 얘가 y가 그냥 풀렸을 거니까 x-3y는 2다. 이걸 풀어주셔야 돼요. 풀어보세요. 이게 숫자가 되게 안 좋게 나오구나. 이게 y가 얼마가 나오냐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나 보세요. y부터 x부터 소거해봐.
이렇게 나오는 순간 나는 그만 풀어야 돼요. 왜냐면 요게 맞는 답이 되려면 요 조건에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y가 음수가 나온 거니까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만 풀어야 돼. 1번에서 해 안 나와요.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작을 때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위의 방정식은 어떻게 했어? 우리가 절대값 x는 똑같이 풀겠다는 얘기 아니야? 왼쪽에 있는 거랑, 그지?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조건에 있는 경우니까요. 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은 똑같이 적용돼요. 3x 더하기 y는 3. 자, 근데 밑에 있는 식이 얘가 마이너스 y로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y로 나오니까 밑에 있는 식은 x 마이너스 y는 2가 돼요. 여기서 한번 없애봅시다. x가 얼마 나오나? 둘이 더하게 되면 x는 4분의 5 나오죠? x가 4분의 5가 나와서 밑에다 집어넣고 계산하면 얼마예요? y는 마이너스 4분의 3 나오냐? 여기까지 이해되죠? 아, 그러면 이게 반드시 해가 아니고 내가 설정해놓은 범위랑 꼭 맞는지 뭐하라고? 체크를 해보라고. 체크를 해봤더니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y는 0보다 작은 딱 맞아 떨어지는 값이 나왔어요. 요게 해요. 3, 4번에서는 해가 안 나와.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27번 문제. 자, 해를 구해서 해의 곱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서로 다른 애를 다 더해봐라. 하나가 뭐 나왔지? 그치? 그러면 연립방정식이니까 나는 관계식이 필요한 거고. 근데 보니까 자, 밑줄에 적힌 애를 딱 보아하니 얘에서는 뭔가 관계식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왜? 한쪽으로 넘겨보면 x제곱 마이너스 xy에 마이너스 2y 제곱이고 이거 인수분해가 뭔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x 놓고 2y, y를 놓고 이쪽에 마이너스 달아주면 인수분해가 되네. 그러니까 요 식은 x 2y에 x 플러스 y가 0이다라는 말과 같고 그럼 나는 풀면 되지. 자, 첫 번째 x랑 y랑 같은 경우 그리고 두 번째 x랑 2y랑 같은 거구나. 그 다음 두 번째는 x랑 마이너스 1이랑 같은 경우. 자, 관계식을 선생님이 어디서 찾았냐면 위에서 찾았죠. 위에서 찾았으니까 이 관계식을 밑에다 넣어서 풀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하나만 풀어볼게요. 자, x가 2y니까 x 자리에 2y라고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나는 제곱해서 넣어도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제곱한 걸 넣어야 되니까. x제곱은 얼마? 4y제곱. 자, 이 x제곱 자리에 4y제곱이 들어가면 곱하기 1을 하면 8y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9y제곱. 9y제곱이 9니까 y제곱은 1. y제곱이 1이니까 y가 가질 수 있는 건 1 또는 i 되겠죠. 그럼 그거에 따른 x값이 나오겠죠. x에 1 집어넣으면 y에 1 집어넣으면 x는 2. y를 집어넣으면 y. 이렇게 해서 알파 베타의 값 중 다르게 나오는 거를 다 더하세요가 문제야. 얘네가 곱하게 되면 2죠. 얘도 마찬가지로 2니까 한 번만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나는 이쪽에 또 해를 구하시면 돼요. 얘는 어떻게 돼? 어차피 난 밑에다 넣어야 되잖아, 그지? 제곱하면 x제곱이 y제곱이니까 이 x제곱을 y제곱으로 바꿔서 또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하나가 마무리할 수 있겠지. 이렇게 세워보시면. 자, 그 다음에 28번 보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 있네. 자, 3x 더하기 4y는 a.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해가 오직 한 쌍만 존재하도록 하는 양수 a의 값을 구하세요. 자, 우선은 해가 한 쌍만 존재를 해야 된다, 그지? 그러면서 뭘 구하냐? 살짝 어렵습니다. 얘는 누굴 구해라? a를 구해라. 그럼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연립방 정식을 선생님이 대입법으로 풀라고 하긴 했었어. 그지? 예를 들면 내가 a를 대신해서 3x 더하기 4y를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 요 a자를. 그럼 a가 없어져 버리지. 니네한테 구하라는 게 a인데 a가 없어지면 되겠냐고. 안 되겠지. 그지? 그럼 나는 관계식을 적을 때 a가 없어지는 게 아닌 살아있는 쪽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정리를 해서 집어넣을 거냐면 뭐 한 문자 x나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지. 자, y는 이렇게 위에 있는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4분의 3의 x 그치? 플러스 여기서 암산이 안 돼. 4분의 a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이렇게 생긴 애를 밑에 있는 애에다가 집어넣어야 y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x제곱에 y제곱인데 요거 제곱한 애가 나올 거니까 좀 식은 빡세죠, 그죠? 하지만 다 씁니다. 자, 요거 제곱하시게 되면 요거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나오죠. 앞에 거 제곱 16분의 9x제곱 뒤에 거 제곱 16분의 a제곱 나오겠죠? 그 다음 완전 제곱식이니까 요거 2배에 앞에 거 뒤에 거 마이너스 2에 ab 하면 얘네 둘이 곱하면 얼마예요? 16분의 3a지? 16분의 3a 거기에다 마이너스 2를 곱하면 8분의 3a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3a 이게 지금 우변에 있는 a랑 같다라는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x 안 들었죠? x 미안.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전개해서 1차항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얘는 x에 관한 그냥 2차 방정식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일단 분수가 있으니까 분수가 100이 싫어서 양변에 16을 곱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곱하기 16 하게 되시면 16x제곱 더하기 9x제곱이니까 25x죠. 계산 끝났어? 자, 16 곱하게 되면 이쪽에 16 곱하게 되면 얼마죠? 마이너스 6의 x. 자, 이쪽에 16 곱하면 a제곱 플러스 a. 그 다음 여기에는 16a가 될 건데 왼쪽으로 넘깁니다. 이런 형태의 정리된 깔끔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온 거고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되어 있어요? 해가 한 쌍. 자, 한 쌍이라는 거는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거를 한 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x값이 하나가 나와야 돼요. x가 하나 나온다는 얘기는 2차 방정식에서 뭐 해야 돼?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그지? 그래서 중근, 판별식은 0이면 되겠죠. 자, 판별식 이거 절반에 제곱해서 9a 제곱 마이너스 2차 함수에서 곱하기 상수항 하니까 25의 a 제곱 마이너스 16는 0이다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얘 정리합니다.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25a 제곱이죠? 거기에 9a 제곱이 플러스로 되니까 마이너스 16a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한 거는 선생님이 그냥 25 곱하기 16의 a라고 적을게요. 이게 지금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진 거야. 선생님 얘는 왜 계산 안 해? 이거 지우려고 16. 됐지? 16 지웁니다. 자, 16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쓰면 a제곱 마이너스 25a는 0이다가 되는 거겠죠? 그 중에서 a를 답을 택하면 되는데 a가 0이 있나요? 양수 a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0이 아니네? 그럼 a 그냥 치워버려도 되지? 양변을. 그럼 a-25가 0인 거니까 a는 25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해되죠?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다. 자, 그 다음 또 뭐냐? 자, 533번. 이것도 이제 문제집마다 수록이 돼 있고, 여기 이제 부정방정식을 나타내는 문제 중에 대표적인 문제인데, 그러니까 얘는 문제집마다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주 볼 거예요. 자주 볼 거기 때문에 처음에만 익숙하지 않지 나중에는 누구나 잘 풀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자연수를 구해서 x-y의 최대값을 구해라. 자, 문제가 싹 바가지가 없죠.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100% 부정방정식이죠, 그죠? 근데 나는 분수를 싫어하기 때문에 양변에 xy를 곱합니다. 근데 xy만 곱하면 4도 안 없어지네요. 4xy를 곱해야 되겠죠. 자, 4xy를 곱하게 되면 좌변은 4x 더하기 4y가 되고 오른쪽은 xy가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부정방정식 이렇게 풀면 안 되지. 문자를 한쪽에 넘겨야지. 웬만하면 xy의 개수는 플러스가 되는 쪽으로 해서 나는 얘를 왼쪽에 있던 애를 오른쪽으로 넘길 거예요. 자, 그러면 식이 xy 마이너스 4x 왜 이렇게 글씨가 안 써지냐? 마이너스 4y는 0이라는 식이 될 거고 여기서 뭐 푸는 방법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렇게 두 개 묶을게요. x를 묶으면 y 마이너스 4로 묶어지고 그럼 얘가 지금 아직 계산이 안 됐는데 얘를 y의 개수 묶어서 강제로 y 마이너스 4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위에 있는 식에서 밑에 있는 요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상성이 얼마나 괜찮아? 16. 그래서 오른쪽에 16 나오죠. 그래서 얘는 x-4에 y-4가 16인 거니까 16 자연수래지? 자연수. 그러니까 얘는 여기 곱하기가 숨어있죠? 둘이 곱해서 16 나오는 xy-다. 자, 곱해서 16 되는 거 1 곱하기 16 있고, 그지? 맞아, 아니야? 2 곱하기 8 있고 4 곱하기 4 있고 8 곱하기 2 있고 16 곱하기 1 있고 그 다음에 마일 곱하기 마육 요런 애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마일 곱하기 마이너스 16은 가능하지가 않아. 왜냐면 이게 되려면 여기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마이너스 16을 못 만들지? 그지? 자연수 만들 건데, 그지? 그럼 얘도 못 만들, 얘네 마이너스로 곱해서 만드는 애들은 다 못 만들어야 y 곱하기 마8도 못 만들고 마사마사도 못 만들고 다 못 만들어. 그러니까 나는 자연수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xy를 갖고 하시면 돼. 한번 야 정원아 이거 얼마냐? 1 곱하기 16 되면 xy 뭐 넣어야 돼? 5하고 20. 천재. 그러면 얘도 자동으로 20하고 5인 거야. 자, 가이야. 그 다음에 2 곱하기 풀리는 뭐 얼마나 돼? 천재. 그럼 얘는 11분이에요. 그 다음에 소연이 4 곱하기 4 되려면 8,8. 자, 이렇게 해서 x 빼기 y의 최대. 얘는 최대한 큰 걸로, 얘는 최대한 작은 걸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돼.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보시면 되겠죠. 얘는 안 되겠지. 차이 많이 나는 거, 얘가 차이 몇이 제일 나면 안 되겠지. 답은 10. 됐죠? 알고 싶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제 5, 3, 5, 3, 7, 3, 9. 3개 남았네. 자, 5, 3, 5. 야, 이거 식이 왜 이렇게 x제곱 플러스 5y제곱 플러스 4xy 마이너스 2ty 플러스 k제곱은요. 자, 얘가 실수 xy의 값이 x는 알파
y는 5. 해가 이거밖에 없대. 이렇게 생긴 애를 풀었는데 그랬을 때 a 플러스 k는 얼마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뭐 일단 y를 가르쳐줬으니까 y에 대한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지? y 값이 5라고 했으니까 해를 준 거면 집어넣어야지. 자, 집어넣겠습니다. y에만 5로 그러면 식이 x제곱 그 다음에 y에 5를 집어넣으니까 5 3번 곱하니까 125 y에 5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20x y에 5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0k 그 다음 플러스 k제곱은 0.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나온 거네. 자, 이렇게 생긴 거에서 x값도 뭐만 나와야 되냐면 딱 하나만 나와야 돼요. 중분 생겨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얘를 정리를 해서 판별식 조져야 되겠죠? 자, 얘를 정리를 하면 x제곱 플러스 20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120는 0. 제의 판별식은 0이다. 여기서 해가 하나만 더 가니까 그렇지? 짝수 판별식 이거 절반의 제곱인 100에서 2차항 계수 곱하기 상수항 여기 다 상수항이죠. 걔를 다 빼야 돼. 해서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0k 그다음 마이너스 125는 0이라는 애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 오른쪽으로 넘기게 되면 오른쪽으로 k제곱 오른쪽으로 넘으면 마이너스 10k 그 다음 숫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25인데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25는 0. 요거는 k-5의 제곱은 0이라는 얘기니까 k는 5가 되겠죠? 자, 근데 k만 구하라는 건 아니고 알파까지 구하래요. 알파라는 건 누구야? x 값이지, 그지? 그럼 얘가 x를 구할 수 있는 식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k를 5를 집어넣고 그때 해가 뭐가 나오는지까지 구하라는 얘기야. 됐지? 근데 얘가 어차피 뭐 나 이거 계산 안 해봐도 이거 없었다고 치자. 여기서 중분 나와야 되지?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야? x 더하기 10의 제곱으로. 그치? 맞잖아. 그래야만 중분 나오잖아. 그 x가 마실겠지, 그치? 아니면 직접 넣어봐도 상관없어요. 직접 넣어보고 인수분해하면 이렇게밖에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10이고요, k는 5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이제 소치라고 30번. 자, 37번 공통근. 이것도 이제 사실 이 친구들 요번에 중간고사 때 시험 문제 중에 명문고등학교 다니는 학생 있나요? 명문고를 가게 된 학생? 또 명문고등학교 그 교과서에 있는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명문고는 웬만하면 교과서 문제 수준으로밖에 안 돼. 그렇다고 절대 방심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또 너네 학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험 문제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쉬워. 요거 문제집마다 있는 내용이고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이야. 자, 얘를 어떻게 푸나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자, 얘가 하나의 공통분을 가질 때 공통분이 아닌 두 분은 뭐냐 더했습니다. 공통분이 몇 개? 한 개. 근데 공통분 갖는다네. 그럼 얘가 공통인 근, 얘 근을 구할 수 있니?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식의 근을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못 구하죠? 그럴 경우엔 너네가 공통근을 알파라고 놓고 문제를 풀려고 했었지, 그지? 공통근이 알파니까 근이란 얘기야. 얘네 둘의 근이니까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지? 그럼 집어넣게 되면 알파 제곱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b는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밑에다 쓸 건데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a는 0이라는 식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럼 얘는 위아래에 있는 적힌 문자가 의미하는 게 똑같아. 알파 AP.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인 거예요. 연립방정식이니까 나는 얘를 어떻게 할까? 여기서 관계식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2차항 날리시면 돼요. 자, 2차항을 날리려면 빼야 되겠죠? 빼시면 위에서 아래를 뺄 거고 이 두 번째 있는 항을 빼게 되면 알파로 묶어줄 수가 있겠죠. A-B 알파. 이해돼요?
얘에서 얘 빼니까 알파로 묶어서 빼도 되잖아. 그치? 자, 그 다음 얘는 빼면 b 빼기 a인데 걔를 마이너스로 묶을게요. b 빼기 a를 마이너스로 묶으면 a 빼기 b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다 이해되냐? 여기서 인수분해가 되니까 a-b에 알파-1은 0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관계식은 두 개예요. 하나는 1번은 a랑 b랑 같아. 두 번은 알파는 0이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1번을 이용해서 한번 식을 바꿔볼게. a랑 b가 같으니까 선생님이 이 식을 b 자리에 a를 집어넣게 되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는 0이 되겠죠? 자, 그다음 이 식은 b 자리에 a를 집어넣게 되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는 0이 되면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식이 똑같아져 버렸지? a랑 b랑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하면 식이 같으면 안 돼요. 근데 왜? 문제에서 뭐? 얘가 오직 하나의 근을 공통근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걸 충족을 못 시켜서 이 관계식은 쓰잘데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공통근 알파가 1이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얘기야. 이해되지? 자, 그러면 알파를 1을 집어넣으시면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0이다라는 식이 또 되겠죠? 공통근이 아닌 누구냐? 문제가 잠시만요. 자, 이거 잘 봐라. 이거 살짝 난이도 있다. 핑 도네. 이 교과서에 있는 문제보다 살짝 어렵네요. 자, 내가 얘를 이용해서 집어넣으면 이렇게 생긴 거지, 그치? 그러면 이것만 갖고 답이 안 나와. 여기에서 이 방정식에서 나오는 공통근이 아닌 애를 구해야 되거든. 그치?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E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요거를 다시 여기에다 집어넣게 되면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되지? 돼요 안 돼요? 돼요? 야, 잠깐만 렌즈. 야,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겠다. 더 쉬운 방법이 보인다. 잠깐만. 아니다, 이것까지 보여주는 게 낫다. 이것까지 보여줘야 니네가 이해를 하겠다. 잘 봐잉? 이게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가 돼. 하나는 반드시 공통근이 1이었으니까 x-1을 인수로 갖겠지, 그지? 밑에는 a 플러스 1이 들어가면 둘이 곱해서 얘 만들어지고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둘이 더해서 a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해는 인수분해는 이렇게 될 거니까, 그지? x가 1 또는 x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생기게 되겠죠, 그죠? 이해됩니까? 대신 자, 똑같은 방법으로 얘도 해보시면 얘도 해봐. 인수분해. 자, 너네한테 주어진 관계식은 얘다잉 1 더하기 a 더하기 b 즉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이거 집어넣어서 풀어봐. 해가 어떻게 나오나 인수분해서. 이해되니? 되지? 야, 요 정도 시험에 나오면 정답을 살짝 맞겠는데? 얘들. 약간 붓고다 약간 요런 느낌의 문제가 조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봤던 것 같은데 못 풀게. 아씨, 뭐지? 내가 알던 건가?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풀린다고 했는데 선생님 개새끼 이거 풀어봐. 너 구했냐 벌써? 잘했어. 가이드 구했어? 여기서 해 뭐 나와요?
일단 1이 당연히 나와야 되고, 그지? 또 하나는 뭐 나와? A. 됐어 그러면. 요거랑 더해보라는 얘기지? 둘이 더하면 답이 나오지. 요렇게 이거 말고 다른 게도 비슷하게 해서 근거계수의 관계로도 설명이 되는데 이게 제일 너네가 아마 알아듣기 편할 거예요.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539번. 얘 살짝 어려웠으니까 이런 거는 꼭 체크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또 풀어도 못 풀어 이건. 왜냐면 선생님이 가차 싶었다는 건 니네는 또 풀면 100% 못 풀어. 자, 39번. 자, 39번의 별표. 일단 근데 문제가 오류가 있어요. 이거는. 자, 모서리의 합이 24고 건널비가 20이다. 자, 여기 길이를 A, B, C로 놓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얻어내는 식은 모서리의 합이 24니까 모서리 4개씩 생기죠. 그래서 4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4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6이다. 여기까지 그냥 써야지, 그지? 그다음 두 번째. 건널비가 20이다. 자, 요 앞에 뚜껑, 요 예를 들어서 요 뚜껑의 넓이는 AC인데 앞뒤로 있으니까 2AC, 그지? 그래서 두 배의 AB, BC, CA를 더한 게 건널비야. 걔가 지금 20이라고 했으니까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얼마야? 11 나누기 하면 되지? 자, 그 다음 부피가 6이다. ABC는 6이다. 자, 이렇게 줬어요. 잘 봐. 자, 문제에다가 ABC 각 모서리의 길이는 자연수이다라고 위에다 적어놓으세요. 안 그러면 문제가 오류가 생깁니다.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모든 모서리의 길이는 자연수이다라고 조건을 달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느낌의 문제냐면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 잘 봐. 자, 아까 어떤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 대칭형인 방정식을 풀게 될 때, 연립방정식을 풀게 될 때, 예를 들어서 너네한테 x 더하기 y가 3이고 xy가 2라고 줬어요. 그럼 니네는 이 식 자체가 대칭형이잖아, 그치? x를 y로 y를 x로 바꾸면 식이 또 똑같으니까 대칭형이거든. 대칭형일 때 얘를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대입해서 대입법도 당연히 풀어도 답이 나오지만 거꾸로 식을 세워서 하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선생님하고, 그치? 그 방법이 나는 x랑 y가 근이 되는 식을 세워주는 거야, 그치? 그래서 합이 3인 거라고 했으니까 합이 3이 나오게, 곱이 2라고 했으니까 곱이 2가 되게,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세우고 나면 이 방정식의 해가 x랑 y가 된다라고 거꾸로 식을 작성해줬던 거거든. 그럼 잘 봐. 얘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서 내가 이게 또 풀려고 하면 못 푸는데, 얘는 세근의 합을 준 거죠. 선생님이 A, B, C를 근이라고 생각하면 세근의 합을 준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세근을 곱한 다음에 합한 애를 준 거지. 그 다음에 얘는 세근의 곱을 준 거야. 그럼 나는 거꾸로 3차 방정식을 세워주셔야 돼요. 잘 봐. 어떻게 세우는지. 자, A, B, C를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이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선생님이 모르겠어 갖고 그냥 제일 간단한 형태로 3차의 개수는 1로 잡고, 그 다음에 문자를 가야 되는데 A, B, C가 써있으니까 물어보냐. M이네. 자, M, N, L 이렇게 났다고 치자. 요 방정식의 해를 선생님이 요 방정식의 해를 A랑 B랑 C라고 한번 넣어볼게.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서 세 근의 합이
세근의 합이 지금 6이 나와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서 세 근을 선생님이 A, B, C라고 했을 때 세근의 합이 6이 나와야 돼. 세근의 합이 6이 나오려면 M이 얼마야 되죠? 마이너스 6이어야 되지.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M이고 그 다음에 세근의 곱한 다음 합한 거는 어떻게 구하게 돼 있어? N이지, 그지? 그 다음에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L이. 그래서 나는 MNL을 숫자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야. 인찬아, 이게 되냐? 응? 인찬 집에 갔냐?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6이고 여기는 1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니네가 요걸 만족하는 해를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이해되니? 자, 조립제법으로 t를 구합니다. 자, t를 구하게 되면 조립제법으로 다 조립제법 해봐라. 일단 1 넣으면 0 되네. 1 넣으면 0 되니까 조립제법. t가 뭐 나오냐? 하나는 1은 보이는데 또 남은 거 두 개는 뭐야? 2, 3 이렇게 나와? 문제에 굳이 자연수란 말이 없어도 되겠다. 야. 그거 선생님이 말 그렇게 했는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나는 거꾸로 이 정보를 갖고 방정식을 세운 거예요. 왜 이걸 보고 내가 이렇게 세울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건 사실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썼을 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거든, 그지? 그러니까 나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꾸로 근이 A, B, C가 되는 3차 방정식을 따로 세운 거예요. 어떻게? 세근의 합이 6이 되게 곱의 합이 11이 되게 세근의 곱이 6이 되게. 그러려면 계수들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이려면 여기가 마6이고 A, B, B, C, C가 11이려면 여기가 11이고 A, B, C가 6이려면 여기가 마6이고 거꾸로 식을 잡아줬다는 거지. 그러면 이 t 값이 1, 2, 3이라는 얘기는 이 중에 A, B, C가 하나씩 돌아가면서 나눠봐 줄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이거 문제가 살짝 어설프긴 한데 이게 자연수라는 조건보다는 뭐 하여튼 일단 답을 좀 구해봅시다. 자, 그래서 AC 길이의 최대값. 자, AC 길이는 그림상에서 누구냐면 요 길이야, 요 길이. 우리가 요 뚜껑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려면 루트에 예를 들어서 요게 A고 지금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루트 씌운 게 여기입니다. 그치? 보라색깔. 최대값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A랑 B는 최대한 큰 애를 넣어야 되겠네. 그러면 뭐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하면 얘는 A, B의 숫자를 넣고 계산 때리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답은 루트 13인가요? 이거 맞니 답? 이렇게. 자, 일단 수상 설명 끝나고 자 수학 책 펴.